그래서 이와 관련된 보도를 어떻게든 접어보기 위해서 방심위가 나섰습니다. 유일하게 이제 JTBC가 이거를 받았는데요. 긴급 심의 안건으로 이걸 취급하기로 했답니다. 네, 방심이 든 JTBC 뉴스룸이 보도 과정에서 영상이 조작됐거나 왜곡 편집됐을 가능성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은 점을 문제로 보고 긴급 심의에 착수할 거라고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지금 최재형 목사에 대한 신상 털기도 시작된 모양입니다. 특히 최재형 목사가 문재인 정부 시절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메신저를 공격하는 거예요. 메시지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뇌물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언급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아예 그 사실을 공중파든 어떤 내 것이든 다루지 마라라고 이걸 심의한다고 조지는 거예요. 이거 일주일 안에 벌금 5천만 원, 1억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JTBC 이 보도도 내가 그때 봤을 때 뭐였냐면 내 기억하기로는 이게 서울에서 줬다 이런 식으로 그 제목을 쓰고 내용도 약간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김건희가 잘못했다가 아닌 것 같은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것도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야, 이 방심위는. 그것도 못 참겠다는 거야. 굳이 이런 내용까지 왜 하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더 마치 불맞은 뭐처럼 펄쩍펄쩍 뛰면서 이 날뛰는 거를 보면 결과적으로 얘네들이 여기에 대한 합법적인 정상적인 대응 방법을 아직 찾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김건희 특검까지 거부권을 쓴다? no. 오히려 김건희 특검에 이 뇌물수수권을 양평하고 같이 몰아쳐서 같이 넣어야 돼요. 진짜 네. 같이 넣어야 돼.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언론은 너무 잠잠하죠. 카톡에 이런 것 좀 쫙 놓인 애들한테 풀어주면 안 되나? 북한에서 김건희 여사를 위해하기 위해서 간첩을 보내갖고 명품을 합시고 선물을 하고 그걸 갖다가 찍어갖고 유포하고 있다. 조만간 그런 카톡이. 근데 그러면 김건희가 간첩인데 북한에서 그렇죠. 선물을 받은 것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돌려주려고 받은 거기 때문에 김건희 간첩 앞으로 소리야. 김건희의 코드네임은 마타줄리. 네, 요걸로 가는 거죠. 엑스포를 덮으려고 김용 구속 5년으로 이렇게. 엑스포도 안 덮어지지만 지금 엑스포 갖고 지랄지랄 하는 게 오히려 지네들 내부 총질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엑스포 얘기는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 이런 과정에 지금 한동관 운동은? 이동관에 대한 이제 한동훈하고 이동관하고 막 섞여져가지고 한동관이 돼버렸는데 이동관에 대한 탄핵 소추를 어저께 의결을 해서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를 하려고 그랬는데 밤새도록 국진당 의원들이 철야 농성을 했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면 추우니까 로텐더홀에다가 전기장판 깔고 진짜 깔았어요. 전기장판 깔고 담요 덮으면서 교대로 열심히 시위를 하면서 이동관을 지키기 위한 진짜 이 정부 들어서 처음 한 거예요. 1년 반 만에. 세상에 그 이동관 탄핵을 막기 위해서 지들 나름대로 몸빵을 친 거예요. 누가 시켰는지 모르겠어, 이거를. 김기현이 시켰을 리는 없을 것 같고, 말 안 맥히니까. 네. 인요한이 시켜도 안 했을 건데. 아무튼, 누군가는 시켰으니까 했겠죠? 자발적으로 할 놈이 없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렇게 열심히 지키고 있는데, 갑자기 사의 표명을 해버린 거야. 네. 아니, 시위한 놈들은 뭐가 돼? 아니, 사의 표명을 할 거면 말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말을 지금 날도 춥고 지금 진짜 아무리 전기장판을 깔아도 지금 우풍이 얼마나 센데 거기가 난방이 없어가지고 진짜. 상도이가 없는 거예요, 얘네들은. 진짜 여기가 정말 콩가루 집안이구나를 이런 데서 느낄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지금 탄핵을 당해버리면 공직자로서 다른 길에 선택권이 없거든요. 네. 자진 사퇴를 하게 되면 그래도 나중에 혹시 또 알아요? 또 대구 공천 받으면 당선될지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퇴로를 연다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탄핵은 오늘 진행을 해야 됩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이게 이용표식 헛발질일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아, 나 이영표를 비난하는 아니,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아니 왜 이영표 해설위원 왜 나와, 거기서 왜 이영표? 갑자기 요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취향인 건데, 이영표는 헛발질을 하는데, 공을 세워놓고 공 위에서 발을 헛발질을 해요. 네, 그러기 때문에 헛다리 짚기를 하는데, 공이 서 있어. 그러니까 그 공이 안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헛다리 짚기니까,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다 싫어요. 아니, 저거 하느라고 공격이 느려지니까. 근데 손흥민이나 호나우드는 공을 치고 나가면서, 공이 전진하면서 헛다리를 한단 말이야. 지금 있는 상황에서, 사의를 표명했다 그래갖고 탄핵을 안 하잖아요? 사의를 표명하는데 대통령이 반려를 해버리면 살아나 버린단 말이야.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의 표명을 대통령이 받아줘갖고 사표 수리하는 꼬라지를 오전에 못 본다고 치면 반드시 오후에는 탄핵을 시켜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보고 이영표식 헛다리 짚기라고 하는 거야. 공은 제자리에 그대로 있잖아. 달라진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걸 했다 그래서 자진 사퇴를 얘기를 했으니까 그냥 놔두면 하겠구나 그러면 회기 다 끝나면 사표를 내려고 그랬는데 결재가 안 났어. 그냥 다음 회기까지 2달만 더 할게. 본회의까지 2달만 더 할게. 이렇게 되는 수가 있단 말이야. 여기서 그냥 무너지면 안 되고 끝까지 탄핵을 시켜버려야 앞으로 한 6개월 동안은 공직에서 이 시기를 안 봐도 된다라는 부분을 근데 알고 계시겠죠, 민주당이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홍익표 원내대표가 이건 잘하더라고. 그래서 지금 윤석열이 지금 사표 수리 안 해야 된다. 이거는 탄핵 회피를 위한 꼼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원래 지금 이동관이 공수처에 고발된 상태입니다. 근데 일반 공무원이라면 퇴직조차 허용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왜? 고발이 됐으니까. 근데 여기서 받고 퇴직을 해야지. 근데 여기서 그냥 먹튀한다? 그걸 대통령이 방조한다? 이거는 자해행위다. 그러니까 스스로 범죄 행각을 자백하는 그런 행위일 뿐이다. 민주당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이동관 입장에서도 사실은 본심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딴 건 다 막아도 디올은 못 막겠다. 이런 마음에서 이거는 자칫 이거 막으려고 했다가는 진짜 이것 때문에 그동안 내가 쌓아온 것까지 다 날리겠다라는 차원에서 나 디올은 못 막겠어라는 차원에서 정말 진심으로 던졌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어저께까지 던진단 말이 없었거든요. 그렇지. 난 진짜 역시 같은 DNA는 이런 거 그냥 막 보이나 봐. 이렇게 생각 안 했잖아. 우리는 꿈에도 못했는데. 생각 못했거든요. 이런 순진한 사람들. 이래서 내가 이 자리 지키고 있는 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다행이죠. 하세요. 진짜 저분 옆에 우리가 결계를 잘 치고 있는 게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아무튼 어찌 됐거나 이거는 몰아붙여야 되는 거고요. 이게 이제 사표 수리 하느냐 안 하느냐 오후에 결정이 날 거고 안 하면 탄핵으로 들어와서 이동관의 일단 정치적 생명을 6개월 동안 없애버릴 수 있으니까 총선 때도 안 봐도 되는데 문제는 또 하나의 문제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거부권.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에 대한 거부권이 몰려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사표 수리 안 하고 거부권 2개 다 행사해갖고 이걸 다시 반려하게 되면 도대체 김건희 거에 대한 문제도 해결 안 하면서 진짜 국정을 어떻게 돌리고 있냐. 이게 엑스포, 김건희, 이동관의 거부권까지 이게 따로따로 오면 어떻게든 이걸 하는데 꼴대를 지키고 있는데 4명이 동시에 슛을 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뭐라도 하나는 살려야 되는데 이거를 냈다 살릴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한덕수가 노란봉투법하고 방송3법 이거를 대통령한테 이제 거부권을 건의하겠다고 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 안 하겠다는 거지. 과연 다 안 할 수 있을까? 그리고 특권까지 안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거를 갖다가 거부권을 행사에 좀 재부의하잖아요. 지난번 183표가 나온 걸로 하는데 이번에는 193표 이상 무조건 나옵니다. 왜냐면 얘네들이 보여줄 거거든. 무기명을 하기 때문에 니들한테
보여줄 게 완전히 달라진 내 충성심 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 네. 완전히 달라진 나를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200표는 안 되지만 네. 200표에 근접할 만한 반란표를 보여줄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칫 반란표 관리를 잘못하면 200이 될 수도 있어. 오. 그렇기 때문에 꼭 이 상황에서 이거를 던져주길 바랍니다. 거부권을 던져주길 바랍니다. 근데 지금 탄핵 이미 행사했대나요? 네. 했어요? 뭘? 이미 끝났어요? 거부권 행사했다고 지금 나오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를 갖고 이제 재부의 과정에서 우리가 국진당 안에 분열을 목격하게 되면 지금 총선 공작은 완전히 물 건너간다는 것이죠. 어제 뉴스에서 좀 덜 다룬 내용이 있습니다만 지금 인요한이 광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끝났어요. 네. 잠깐 아직도 이분 뭔가를 하고 있나요? 그 인요한이 마지막 승부수를 겨냥하면서 기현이 너 왜 우리를 이렇게 반응해? 라고 얘기하면서 니들이 이렇게 결단을 못 내리면 우리 국진당의 미래가 없어. 공관위원장을 내놔 이러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와. 이렇게 되면 인요한은 사실상 제2의 안철수입니다. 난 너무 황당한 게 왜요? 처음에 왜요? 인요한이 나타날 때까지만 하도 매우 객관적인 시점에서 당의 정상화를 이룰 때까지, 혁신을 이룰 때까지만 하고 자기는 깔끔하게 그만둔다 그랬거든요. 근데 갑자기 무슨 종로 출마설이 나오더니 무슨 파란 눈의 대통령이 필요한 시대라느니 이런 개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공관위원장을 자기한테 달래요. 왜 그래야 하죠? 혁신을 해야 되니까. 자기가 대통령이 되고 자기가 뭐 하는 게 혁신인가요? 근데 인요한이 생각하기는 얘는 이제 그냥 김한길 말 듣고 하는 거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 내가 윤석열이랑 합의를 봤어. 네가 가서 공관위원장을 비대위원장 내지는 혁신위원장을 하게 되면 차기의 공천권에 대해서 너한테 줄 거야라고 하는데 윤석열은 지금 4군데다 약속을 했어요. 한 군데는 이제 김한길한테 약속한 거고요. 한 군데는 박근혜를 만나서 이준석이랑 나누기로 약속을 했단 말이야. 한 군데는 한동훈이 장관 끝내고 들어오면 걔한테도 준다고 약속을 했단 말이야. 그리고 제일 먼저 약속받은 사람은 김기현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4명은 나는 다 대통령하고 약속을 했어! 라고 믿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지. 참고로, 루는 그 모든 약속을 기억 못한다에 500원. 뒤통수가 주특기인데 무슨 약속을 믿고 있어? 그러면 이 정도까지 헷갈리게 나오면 다 써가지고 교통정리를 해줘야 돼요. 물론 이제 저같이 마음 약한 사람인 경우에는, 누가 만나도 다 네 하고 약속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난 너만을 사랑해 그러는데 그 사람이 4명일 수도 있는 거지. 근데 그래도 결정적으로 그게 죄는 아니잖아, 이거요. 사랑이 죄는 아니잖아 이러면서 1, 2, 3, 4한테 다 사랑한다고 말할 수는 있어. 근데 이제 4시 한 자리에서 만났단 말이야. 자, 네가 결정해. 너 나 사랑한다고 했잖아. 누구야, 우리 중에서? 이거 정말 미치는 상황 아니겠어요? 근데 정말 그러겠지. 근데 거기서 넷을 다 사랑하면 안 되는 건가? 아니지. 거기서 그런 게 아니라 니네들 중에 싸워서 하나만 남어. 이거야 지금. 싸움을 붙여요? 내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차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네. 니들끼리 결정해서 와, 받아줄게. 어쩌라는 건데 그러면 남아있는 사람들끼리는. 대박인데? 정말. 결과적으로 이 넷이서 서로 자기가 헤게모니가 있다고 믿고 있는 상황인데 난 인요한이 이렇게까지 욕심을 크게 가질 줄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유를 모르겠네. 도대체 왜 이렇게 근거 없는 욕심을. 아니 워낙 한길이가 세게 불러줬으니까 자기가 차기의 대통령까지도 내다볼 수 있는 초석을 담는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아니, 그래. 이렇게까지 나오는 거야. 처음에 그 얘기를 듣고 왔을 수 있어. 그런데 자기가 여기 좀 분위기를 보니까 저것만 믿고 있으면 안 되겠는데 라는 분위기 파악은 해야 되잖아요. 사람이 머리가 있으면. 그래서 중요한 건
윤석열이나 김건희는 절대 이 판을 정리해주지 않습니다. 이젠 진짜로 싸워야 돼요. 지네들끼리 넷이서. 물론 근데 윤석열, 김건희도 자기들 앞에 불 그렇지. 떨어진 것 때문에 지금 건희도 눈앞에 있는 불똥 때문인 거고, 윤석열도 지금 멘붕인 것 같아요. 어저께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들어놓대잖아. 에이, 씨발, 낮술이나 먹어야 술 가져와! 이거 한 거예요, 어제도. 일정 취소하고 지금 뭐 유튜버들에 따르면 그 출근하는 거 막 오후에 하고 막 이래요. 11시에 보통 한대요, 점심에 출근을. 하고 막 이래. 네. 출근을 그걸 못 찍게 하려고 막 경호원들이 우산 펴고 막 이런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결국 지금 싸움을 하게 되면 결국 이제 아무래도 캐비넷을 들고 있는 한동훈이 제일 유리하기는 하지만 문제는 이제 당 안에서 국진당 안에서 지금 있는 의원들 100명 넘는 의원들을 지켜가면서 총선을 일사천리로 끌고 갈 수 있을 만한 결합력 내지는 압도적인 파워를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봉합을 하더라도 권력 분산. 봉합이 안 되면 분당 내지는 각자 도생. 요 판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지, 국짐은. 하여튼 재미있는 꼴입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김건희의 뇌물건이 너무 적절한 타임에 이게 터졌어요. 말도 못하고 있잖아. 네. 난 그게 제일 큰 것 같아. 대통령실에서 웬만하면 막 고소하고 고발하고 막 이러거나 난리치면 가짜뉴스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할 말이 없는데 이러다가 갑자기 참고 있는데 이렇게 해버렸잖아요. 일이 점점 커지는 거야 말을 할 때마다. 큰일 났어.